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공공기관 국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아까 이제 심오한 토론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질의했습니다만 4개월밖에 안 된 국장이 경질이 되고 임무를 새로 맡아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 문제가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토론이 있었다 그 말씀인 거죠? 빠른 시기라기보다 거의 그때는 조금 열과성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토론 내용이 이제 아까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이제 여러 추측이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자료 요구 관련해서는 별도로 또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국민적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강압조사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뭐 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혹시 강압조사가 있었던가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깐만요. 예, 예. 제가 한번 그대로 그때 있었던 진술들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이게 강압적이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깜빵은 갔다 오면 돼요. 손해배상하면 평생 어떻게 살래요? 형법 조문을 들이밀고 자세히 읽어보시오. 아따 거짓말하네. 사실 왜곡 의도가 있는 거잖아. 똑바로 앉으세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국가관이 뭐요? 이게 제가 전혀 강압적이지 않은 거죠? 어떻게 느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보도됐기 때문에 저도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조사의 맥락과 조사의 증거를 보니까 그것들이 상당 부분 오해된 부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대행님, 지금 제가 질문했잖아요. 감찰 결과를 아까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요. 감사원의 감찰은 이 보고서는 감찰실에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외부 감사위원이 있습니까? 감찰위원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이 자정 기능이 없다는 비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부 자체에서 조사를 하고 자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공무원들끼리 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찰실에 외부 자문위원을 두든 검찰에서 수사심의위원회처럼 기소심의위원회처럼 배심자를 두든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거나 여러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투명하게 그러나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여러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자치분권의 시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고 그때 이제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요. 자치분권 시대에 보면은 국회에서도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중앙부처 행안부에서도 이제 지방은 감사를 하고 시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도 받고요. 지방의회로부터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초자치단체 중에 지난번 제가 속한 정당이 야당일 때 우리 자치단체장들 중에는 1년에 이 7개 기관을 중복해서 1년 내내 감사만 받은 것도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괴롭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방정부에서는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 시스템을 이 자치분권 시대에 맞게 요즘 메가시티 이야기도 많고 한데요. 물론 다 좋은데 이 자정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행정의 방향이 가야 되고 거버넌스 시대에 맞게 모범을 전파하고 적극 행정 요즘 감사하면서 많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감사, 노무현정부 시대에 얘기했던 정책감사의 시대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감사원에서는 여전히 내려먹이기식 혹은 이 일종의 이 외부에서 충격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감사 위주로 한다 이런 이제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꼭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은 좀 이따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제가 개헌안 중에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자라고 하는 제안이 그전에 노무현 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1분만. 네. 예. 그래서
한번 제가 자정 능력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부 시스템을 갖춘과 동시에 감사원이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국민의 목소리를 기초로 해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동시에 그것의 결과까지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전체적인 국가의 행정 거버넌스와 이 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정치적으로도 합리성을 띠면서 실제로 이 후속적으로 계속 후속 조치까지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설계할 거냐라고 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개헌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을 국회 밑으로 두자고 하는 주장에 대한 견해와 혹은 그 주장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핵심에 대한 아까 제가 이제 내부 견제 장치 자정 능력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견해와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십시오. 네, 상당히 어려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처음에 내부 통제 기능에 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세계 감사기구에서도 사실 감사기구들의 내부 통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방안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투명하고 객관적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국민들이 감사원에 가지고 있는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자치분권 시대에 맞는 그런 국가감사 체계 구축도 역시 위원님 말씀과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대응감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외부감사와 내부감사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물론 이제 신뢰와 또 역량과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체계적인 제도적인 그런 측면이 갖춰져야 되지만, 그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원 국회 이관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충분히 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더 많이 공부를 하고 우리 감사원이 어떻게 조직이 되고 어떤 위치에서 역할을 해야 그 역할을 가장 잘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감사 때 내부 통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전까지 내부 통제와 관련돼서는 대안을 좀 만드셔서 재판으로 나중에 좀 자료를 좀 보내주시면 그때 종합감사 때 다시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